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특목자사고가 소위 얘기하는 그 소인수 교과를 운영할 것인가, 지금처럼. 13명 이하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럼 13명 이하인 경우에는 5등급 상대평가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아니요, 내야 될 거예요, 이제요. 다. 이 세 개 학교의 교과 전형. 이 실적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시면 저는 그 학교는 워낙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건 갑방고가 만약에 각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쵸.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그러면 갑방고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은 현직 교사이시자 강남인강 영어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 스마트 상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최근 중학생을 위한 대입 준비 입시 코칭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완벽 준비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고교학점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떻게 실시되는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도 많으신데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꼽는다.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내신 산정 체계가 완전히 바뀝니다. 9등급에서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고요. 기존의 절대평가로 측정이 됐었던 진로선택 과목 역시 사회랑 과학, 융합선택 빼고는 모두 다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뀝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9에서 5로 바뀌기 때문에 내신 경쟁 자체는 크게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1등급이 9등급에서는 4%가 됐는데 고교학점제하에서는 10%로 바뀝니다. 그리고 2등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11%까지 됐는데 이 5등급 체계에서 누적 비율이 34%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돼요. 3배 정도 늘어나기 때문에 엄청나게 내신 경쟁 자체는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에 비해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상대평가로 산출되는 교과의 수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기존에 절대평가였었던 진로선택 과목이 거의 다 상대평가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회과학 융합선택 9개만 빼고는 모두 다 상대평가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내신 산정 체계가 이 경쟁 완화라고 하는 플러스적인 요인도 있지만 또 3학년 때는 진로선택 교과가 많아서 고3 아이들이 내신을 준비하는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특히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정 학생에 따라서는 2과목, 보통은 3과목, 4과목 정도만 준비하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5등급 체계 하에서는 이 상대평가 과목이 늘어나기 때문에 고등학교 특히 3학년, 2학기까지도 내신 준비를 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신 체제 변화라고 하는 거는 플러스라고 하는 점도 있긴 하지만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마이너스까지 있다는 것을 같이 염두에 두시면 돼요. 특히 내신 경쟁 체제 완화라고 하는 거는 기존의 내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일반고한테는 확실하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 전에 상대적으로 이제 마이너스 포인트를 낼 수 있었던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9에서 5로 바뀌기 때문에 이 내신 경쟁 완화라고 하는 것 자체는 플러스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특목 자사고도 이 상대평가 과목으로 특정되는 과목의 수가 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감은 늘긴 합니다. 하지만 보통 평균에 추론하다 보면은 과목 수가 늘어나도 전체적인 내신, 합의 그 평균은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점은 그렇게까지는 마이너스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특목 자사고에서는 크게 봤을 때는 이 내신의 완화라고 하는 거는 일반고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고요. 특목 자사고한테는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학종에서 기존에 굉장히 강한 힘을 가졌던 특목 자사고가 여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학종에서는 오히려 이 특목 자사고가 더욱더 좋은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급부로 보면 일반고에서도 지금 여전히 학종에서 그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내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고교학점제 하에서는 이런 분위기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수능 체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8 대입 개편안을 보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다 없어집니다. 국어 같은 경우도 통합으로 바뀌고요. 수학도 통합으로 바뀌고 특히 탐구 과목이 통합으로 바뀌는 큰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대수, 미적, 원, 그리고 확통으로 시험이 확정이 됐고요. 특히 탐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사회 탐구가 9과목, 이 과학 탐구가 8과목, 총 17개의 과목이었던 것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는 2과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연계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미적, 기존의 미적이죠. 뭐 바뀐 체제에서는 미적 2인데 학습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확통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리고 탐구에서도 엄청난 학습량의 축소가 있기 때문에 이 재학생이든 졸업생이든 수능 학습에 있어서는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내신에서도 완화가 됐을 때 플러스적인 면도 있지만 마이너스적인 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수능 100으로 평가되는 정시 같은 경우에는 변별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연계열 아이들의 특히 우수한 아이들을 변별할 수 있는 그 도구가 굉장히 축소돼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능 100 정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평가 요소를 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지금도 이 서울대라든가 고대, 연대 같은 경우는 내신을 합산하잖아요. 이런 분위기가 더 심화되기도 하고요. 2028 이 서울대 포럼을 보면은 심지어 이 정시에서도 학생부도 들어가고 면접까지 넣으려고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흐름 분위기는 점점 2028 이후로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기존에는 뭐 교과든 정시든 한 가지만 잘하면 대학을 가던 시대였는데 이제 아니라는 거죠. 내신도 준비해야 되고 당연히 학생부의 어떤 평가 요소도 늘어나기 때문에 학생부 준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에 수능이라고 하는 것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렇게 마의 삼각고기라고 했잖아요. 이게 새롭게 생겨나게 돼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준비해야 될 양이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학생부 비중이 이제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4, 5년 전에 기억나시죠? 우리가 학종 시대라고 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학생부 종합적으로 굉장히 폭증했던 시대. 그런 시대까지는 아니긴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보다 학생부의 위력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학생부를 교과 100을 했던 혹은 수능 100을 했었던 기존의 학생들은 이제는 뭐 자기가 교과를 하든 정시를 하든 똑같이 학생부는요 이전보다는 확실하게 많이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선원 수련 평가가 일단 확대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비율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입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고등학교로 진학하면 대입에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보시면 돼요. 일반고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일반고는 어느 일반고를 가든지 간에 자신만의 패턴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은 고등학교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넓다라고 봐요. 일반고를 가든 자사고를 가든 어차피 이 두 종류의 학교들은 준비할 게 똑같습니다. 내신도 챙겨야 되는 거고 수능도 챙겨야 되는 거고 학생부도 챙겨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학교의 프로그램이 좋으면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챙기는데 좀 더 수월하겠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학교의 프로그램이 좋든 안 좋든 간에 개인의 탐구 역량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플랜을 만드셔야 돼요. 이런 플랜을 만드셔가지고요. 플랜대로 차곡차곡 쌓아가다 보면은 일반고, 그게 좋은 일반고든 나쁜 일반고든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은 학교 프로그램이 좋고 기본적으로 학종 실력이, 학종 입시가 굉장히 좋았었던 일반고를 선택하면은 고교 학점제 하에서도 그런 학교들은 승승장구할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 교과 전형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잖아요. 소위 얘기하는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가 있습니다. 이 세 개 학교의 교과 전형, 이 실적이 좋은 학교를 선택하시면 저는 그 학교는 워낙 프로그램이 좋다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 세 학교의 입시 결과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목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내신이라고 하는 불리한 점이 확실하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죠, 거기는요. 근데 경쟁의 폭이 확실히 완화가 돼요. 기존에 보통 우리가 특목 자사고에서 3등급 정도만 받더라도 고대, 연대, 성대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걸 5등급 체계로 바꾸면 다 2등급으로 바뀌어요.
보통 9등급 체계 3.4등급까지가 5등급 체계에서의 2등급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숫자 3, 4라고 하는 게 2라고 하는 등급으로 세탁이 돼요. 이런 말을 표현되는 그렇긴 하지만 숫자 3, 4가 주는 거랑 내신 등급 숫자 2가 주는 거랑 어감이 확 다릅니다. 그러면 기존에 특목 자사고에서 3등급, 4등급을 받았던 친구들은 일반고에서 보통 1등급을 받았던 친구들과 경쟁을 했거든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제 5등급 체계에서는 숫자 2라고 하는 걸 가지게 돼요. 여전히 1이라고 했었던 숫자를 갖고 있었던 일반고 아이들은 1이 되죠. 1과 2의 대결로 바뀌게 됩니다. 어감상 1과 3, 4의 대결이었던 게 1과 2의 대결로 가기 때문에 확실히 달라요. 특목 자사고가 특히 학종에서는 더 선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특목 자사고가 하는 게 기본적으로 아이들 구성 자체가 굉장히 균질합니다. 균질하고요. 정말로 실수 한 번만 하면은 등급이 떨어지는, 경쟁이 심화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특목 자사고를 가겠다라고 한 친구들은요, 그런 경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초연할 줄 알아야 돼요. 소위 얘기하는 쿨해져야 됩니다. 쿨하지 않고 성적의 하락에 대해서 혹은 1점, 2점에 대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학생이라면은 특목 자사고 가서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경쟁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라면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친구들이라면은 특목 자사고 가서 끙끙 앓느니 차라리 일반고 가서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뱀의 머리가 돼서 그 내신 1이라는 걸 쟁취해 내시고요. 그런 무기로 좋은 대학교를 가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 생각하시기에는 정시 중심으로 입시 실적을 내는 일반고들 있잖아요. 그런 일반고가 새로운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제일 불리하다고 생각될까요? 가장은 아니긴 하죠. 왜냐하면 정시 40%는 일단 현재 이 스탠스로 보면은 바꿀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정시 자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100은 거의 사라지는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점차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수능에다가 내신도 더할 거고요. 특히 상위권 학교일수록 학생부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소위 얘기하는 정시 일반고 같은 경우는 거의 학생부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이건 팩트거든요. 그런 학교라면 변화하지 않으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입 실적은 분명히 더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고교학점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학교의 프로그램과 학생부의 질이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종시라고 불렸던 예전처럼 학생부의 질이라던가 프로그램을 신경 쓰지 않으면 특히 정시 100에 온 힘을 쏟았던 일본 같은 경우는 대입 실적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각반고 하면은 목표가 기본적으로 서성안이잖아요. 최소 서성안인데 서성안은 바뀔 수밖에 없어요. 정시로 뽑기에는 너무 쉬워져요, 수능이. 네. 너무, 왜냐면 미적이 날라가고 확통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네, 그렇죠. 탐구도 통사 통과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통사 통과는 거의 만점을 받아야지 1등급이 나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수학도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그건 갑반고가 만약에 각성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쵸? 프로그램을 해야겠다. 그러면 갑반고는 더 좋아질 수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수능 역량이 좋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교과 전형에서는 분명히 수능 최저가 강화될 거거든요. 네. 그렇죠.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능 최저 같은 게 세게 들어갈 수 있고. 세게 들어가는 거죠. 지금보다 더 세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갑반고가 각성을 해서 학교 프로그램을 좋은 프로그램을 막 운영하기 시작을 하면 자사고점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특목 자사고한테 약점은 일반고가 이제 특목 자사고의 교육과정 운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교과도 지금 다 진로선택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군요. 물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선생님의 어떤 임용 같은 경우는 자사고로 좀 여유가 있죠. 금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교육과정 자체는 이제 오픈된 상태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에서의 장점이 좀 사라지죠. 왜냐하면 그 전에 특목자사 교육과정의 장점은 진로 선택 자체가 전문교과 포함해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게 뭐 10명이 됐든 뭐 7명이 됐든 다 오픈해 줬어요. 네. 일반고는 그러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특목 자사고가 그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긴 해요. 왜냐하면 10명이면은 한 명만 1등 글이잖아요. 10%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도 특목 자사고가
소위 얘기하는 그 소인수 교과를 운영할 것인가, 지금처럼. 13명 이하 말씀하시죠? 그쵸. 그럼 13명 이하인 경우에는 5등급 상대평가를 안 내도 되는 거죠? 아니요, 내야 될 거예요, 이제요. 다 그것도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13명 이하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매겨진 게 없어요. 그냥 상대평가를 하겠다라고만 한 거지. 왜냐면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공동교육과정이 있잖아요. 네. 얘네도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왜냐면 뭐라고 해야 되지? 차별이 되는 거죠. 똑같은 교육과정인데 학교에서 운영한다고 해서 상대평가를 하고 공동교육과정은 전체평가를 하면은 운영할 이유가 없는 거야, 학교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러면 일단은 바뀐 체제에서는 공동교육과정에 있는 것도 상대평가로 가야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지금 지침이 제대로 내려오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공동교육과정의 대부분은 진로선택교과이거든요. 절대평가인데 ABC만 나오는. 근데 진로선택 자체가 다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네. 당연히 공동교육과정도 상대평가로 측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사교육 전문가분은 공동교육과정은 그래도 아무래도 ABC로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그러면 이게 이중 잣대가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중 잣대가 아니었죠. 똑같은 진로선택이기 때문에. 그러면 학교에서 그런 교과를 운영하도록 원래 격려하고 이렇게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학교에서는 운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공동교육과정이 워낙 지금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정책이 또 고교학점제에 반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평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동일한 잣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원래 평가 자체는. 그래서 되게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학교들이 고민이 많아요. 이 교육학점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은 아직 제대로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는. 왠지 AI 교과서 같은 느낌이 그렇죠. 나네요. AI 교과서도 한다고 했지 일선 학교에서 보통 교과서를 보면은 그 전에 교과서를 검토하고 선정을 하는데 이런 과정이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학교에서 그걸 가지고 수업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그 선생님들은 이 AI 교과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모르고 어떤 기능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인 거죠. 똑같은 고교학점제도요. 둘 다 내년 3월 실시. 3월 실시죠. 근데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어요. 안 나오죠. 난관이 많습니다. 고교 학점제 하에서 대학 입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도 챙기셔야 되고 수능도 챙기셔야 되는 지금 패턴은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다가 기존에 이제 신경을 안 썼던 학생부도 대학을 가려는 학생이라면은 챙겨야 되는 시대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학습량 자체는 확실하게 줄어든 건 맞습니다. 맞지만 해야 될 활동의 가지수는 더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학생부 같은 경우는 사교육에서 미리 선행을 해줄 수도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더라도 자기가 어떤 과목을 듣는지 그리고 그 과목을 듣는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이 학생부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굉장히 변수가 많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대입에는 철칙이 있죠. 반영되지 않더라도 대입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면은 일단은 해놓고 본다라는 자세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똑같잖아요. 수시를 쓰지 않고 정시에 오르는 학생들이 단점이 뭐죠? 수시카드 6장을 날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대입은 학생이건 뭐 학교건 손안에 든 카드가 많아야지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에서는 자기가 지원하는 전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일단 내신, 수능, 학생부라고 하는 삼각고리는 무조건 챙기고 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특히 국어, 수학, 영어만큼은 탄탄하게 그리고 특히 수학은 학습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거든요. 학습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변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지금보다도 더 실수한 문제가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부를 하신다는 마인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보다 거의 2배 정도 분량이 늘어나거든요. 지금 1학년은 학년제예요. 그리고 2, 3학년 과목도 보시면 1년으로 교육과정이 짜져 있는 과목이 많은데 고교학점제에서는 모두 다 학기제로 바뀝니다. 한 학기가 지나면 그 과목에 대한 학생부가 나오는 시대로 돼요. 그러면 거의 지금보다는 학생부 교과서 특기량이 2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평가할 요소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학생부, 특히 교과세 등은 열심히 챙기셔야 되고요. 지금도 교과세 특은 굉장히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더 질 높은 탐구 활동을 넣으시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특히 이 자율활동, 진로활동으로 대표되는 창치활동도요, 이 교과세 특 자체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조금 더 주도성 있게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지금도 굉장히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과목 선택에 있어서는요, 굉장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요, 미리 선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2학년 때 보통 이제 과목 선택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1학년 후반기에. 그러면 2학년 때 선택할 것뿐만 아니라 3학년 때 어떠한 과목을 연계해서 들을 건지 1학년 때 미리 고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학기제로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는 보통 1년짜리이기 때문에 2번만 고민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4학기잖아요. 2, 3학년이. 4학기 동안 들어야 될 과목을요, 1학년 때 미리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변경이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입은요, 변수의 수를요, 줄이는 게 기본 전략이거든요. 변수를 줄이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대입의 플랜으로 짰으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내신 수능 학생부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다 가져야 됩니다. 특히 이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더 챙겨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최상위권 선택지가 많아요. 내가 학종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챙기죠. 근데 지금은 교과 전형이 많기 때문에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학생부도 챙기긴 하는데 2, 4학년 때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교과로 가겠다는 친구들은 활동을 좀 줄이고 내신 기간에 조금 집중으로 공부를 하죠. 내신에 선택을 해서 내신 점수의 향상을 노리고 여기에 이제 수능 최저를 맞추는 전략을 짜왔는데, 이제 일반고에서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학생부는 자기가 마치 학종을 준비하는 것처럼 챙겨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상위권에서는 입시가 더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나요? 힘들어진 건 맞는데 아무래도 1등급이 4%에서 10%로 거의 한 250% 증가하기 때문에 약간 여기에 따르는 스트레스는 줄 수밖에 없어요. 내신 경쟁의 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플러스 요인이 있습니다. 1이라는 숫자가 2라는 숫자랑 많이 섞이거든요. 지금은요. 고교학점제에서는 지금의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쭉 1로 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내신은 확실하게 부담을 주는 게 맞아요. 물론 갑자기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1을 받다가 갑자기 지금 3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조심해야 될 게, 예전에는 9등급 체계이기 때문에 1등급과 3등급의 격차가 크진 않아요. 왜냐면 섞이잖아요. 어쩌다가 한두 과목 3등급을 맞더라도 희석이 됩니다. 근데 5등급 체계에서는 희석이 되더라도 자기의 경쟁 상대는 1로 쭉 갈 확률이 높아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수는 최대한 줄이되, 대신에 아무래도 이 시험의 긴장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경쟁의 완화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여유를 찾게 되면 실수의 폭도 줄어들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최상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